네, 지난 시간에 내림신경로에 대해서 오름신경로를 했죠. 오름신경로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이 통증입니다. 통증의 경로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척수시상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척수시상로에 대해서 이 경로상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파이널 코드 들어와 가지고 올라가는 그 경로를 이야기했는데 요거를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3D로 우리가 확인을 조금 더 해보면 3D에서 단면도입니다. 단면도를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이게 이제 소라식 쪽의 단면도입니다. 이렇게 그대로 자른 거죠. 잘라서 이쪽 부위에 있는 스파이널 코드 레벨에서 우리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조금 더 확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가 앞쪽이죠. 여기가 버테브라 바디, 버테브라 바디가 있고 이쪽이 뒤쪽이 되겠고 이쪽이 앞쪽이 됩니다. 버테브라 바디 위에 디스크가 놓여져 있겠죠. 디스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더 확대해 보면 여기가 벤트럴 혼 앞쪽 뿌리고 이쪽이 뒤쪽이죠. 그래서 감각은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고 운동은 이쪽으로 나가게 되는 이러한 경로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운동이 되고 모터에 척수신경이 가고 이쪽 뒤쪽에 있는 게 감각신경이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요 감각과 운동, 이 감각과 운동을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요 경로에서 이렇게 해서 두 개가 여기서 합쳐져서 여기서부터 척수신경이 이렇게 흘러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요걸 조금 더 상세하게 보면 뒤쪽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고 감각이죠. 감각입니다. 그리고 운동이 요 밑으로 이렇게 되는 이게 운동이고 여기가 운동이고 여기가 감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디스크가 빠져나와서 앞쪽으로는 디스크가 빠져나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테리어 롱기튜디널 리가멘트가 굉장히 앞쪽에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앞쪽으로는 디스크가 빠져나오지 않고 전부 다 이 포스테럴 라테랄 쪽이죠. 이쪽에는 인대가 없습니다. 디스크를 잡고 있는 인대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쪽 뒤쪽으로 이렇게 빠져나오면서 요 포스테리어 쪽에 있는 감각 쪽을 먼저 누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자율신경계가 여기서 보이고 있겠죠. 자율신경계가 요래 보입니다. 그러니까 감각을 우선 손상을 디스크가 빠져나오면 먼저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 자율신경계 이상을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모터에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좀 더 많이 누르면 모터에 손상을 가지게 되는 해부학적 구조를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디스크가 빠져나오게 되면 버테브라 바디에 있는 디스크가 빠져나오게 되면 이쪽으로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겠죠. 합쳐진 다음에 빠져나오게 되면 이쪽에 감각이 놓이고 이쪽이 운동이 놓이게 되고 그 중간에 자율신경계가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감각, 자율신경, 모터 순으로 손상을 받게 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쪽에서 우리가 확인해 보면 이제 통증에 대해서 한 번 더 보게 되면은 요척 스파이널 코드 레벨에서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통증은 스파이널 코드 레벨에서 먼저 보게 되면은 스파이널 코드는 렉시드 층판이라고 해서 판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층부터 10층까지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1층부터 이렇게 1층부터 6층까지는 도자리로 해서 감각의
경로를 제공하고 있고, 그 다음이 7층, 7층과 10층은 중간이고, 그 다음에 8층하고 8층과 9층은 운동의 이러한 층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7층은 자율신경계 쪽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신경계, 교감신경이겠죠. 자율신경계를 담당을 하는 이러한 층이 나누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스파이널 코드로 들어올 때 조금 어렵지만, 스파이널 코드로 들어올 때 신경섬유, 말초신경섬유겠죠. 말초신경섬유. 여기에서 보듯이 이 감각이 들어올 때 요 말초신경섬유는 종류가 정해져 있더라라고 이야기해서 요 다음 슬라이드에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통증과 관련이 되어 있는 섬유는 C섬유와 A-델타 섬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C섬유와 A-델타 섬유가 통증과 관련이 있는 신경섬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후각을 느낄 때 후각의 신경섬유가 촉각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또한 촉각을 느끼는 예를 들어서 미각을 느끼는 신경섬유가 촉각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요 수용체들이 신경섬유마다 다르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C섬유와 A-델타 섬유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의 수용체가 존재하더라. 거기에서 보면 세라토닌이라든지 C섬유 중에는 사이토카인이라든지 브라디키닌이라든지 기계수용 채널이라든지, A-델타는 기계수용, 기계적 수용이라는 것은 압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존재하더라. 결론적으로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섬유가 왜 통증을 느끼냐? 그러면 그에 대한 수용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더라. 이렇게 해요. 온도를 느끼는 신경섬유는 온도의 수용체가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경섬유의 신경섬유를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이버, 신경섬유의 신경섬유죠. 파이버의 타입을 보게 되면은 A-알파부터 시작해서 A-베타, A-감마, A-델타, B, C 섬유. 굵기순으로 본다면은 여기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여기가 제일 작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일 큰 신경섬유가 제일 빠릅니다. 이게 전도 속도거든요. 제일 빠릅니다. 빠르고 가면 갈수록 느린 이러한 신경섬유의 전도 속도를 보이고, 지름 역시 여기가 제일 크고 여기가 제일 작은 이러한 신경섬유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알파벳 A가 붙으면 제일 굵구나, 제일 빠르구나, 빠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B순이고 그 다음 C섬유인데, 이 C섬유는 무수초입니다. 수초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수초가 없으면은 신경의 섬유가 이렇게 있으면 수초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그래서 이 수초를 전련체니까 이렇게 도약 전도를 수초가 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 속도가 빠르다는 뜻이죠. 수초가 있으면. 수초가 없으니까 전도 속도가 느리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관문 조절 이론에 있어서도, A 섬유가 들어오면 속도가 빠르고 C 섬유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A 섬유를 SG에서 통과를 시키고 C 섬유는 통과를 시키지 않으니까 통증을 느끼지 않는 이러한 관문 조절 이론도 이 속도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겠죠. 야구공에 딱 맞으면 문지르는 감각, A 알파 감각이죠. 이 감각이 아픈 감각보다 먼저 들어오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아픈 감각을 없애는 이러한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알파는 근골격계의 감각을
감각을 우리가 알파, A 알파죠, 알파. 그리고 그 수축을, 스핀들을 통해서 수축을 시켜주는 이러한 것이 A 알파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A 베타는 기계적 우리가 촉각, 악각 이런 것들을 A 베타, A 감마는 머슬 스핀들에 놓여져 있는 거죠. 스핀들에 놓여져 있는 걸 A 감마라고 이야기를 하고, A 델타는 패스트 페인, 그렇죠? 빠른 통증의 감각을 A 델타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B 섬유는 교감, 심파세틱, 교감신경하고, C 섬유는 좀 더 슬로우 페인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따라서 통증과 관련되어 있는 건 A 델타와 C 섬유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미나층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면은 이 뒤쪽 척수입니다. 이게 척수의 뒤쪽 부를 이렇게 그림을 형상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1층부터 6층까지 우리가 감각의 정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C 섬유다 그러면 2층하고 이렇게 연접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이는 SG하고 연접을 해서 통증을 전달하는 이러한 경로를 가집니다. 그리고 또한 A 델타는 들어와서 5층 쪽에 있는 요게 WDR 뉴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WDR 뉴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와일드 다이나믹 레인지 뉴런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넓게 존재하는 뉴런이다. 그래서 이게 5층에 이렇게 뉴런이 있지만은 이 모든 감각의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서 어떻게 하냐? 모든 감각을 통증으로 전달시키는 뉴런이 이 WDR 뉴런이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통증이 들어왔다, C 섬유를 통해서, SG를 통해서 스파이노살라미 척수 시상로를 통해서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 스파이널 코드 레벨에서 WDR 뉴런이 모든 감각을 또한 척수 시상로로도 전달을 하더라라는 이야기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압각을 쭉 계속해서 압각을 꽉 누르고 있으면 처음에는 압각으로 느끼지만 시간이 지나면 WDR 뉴런에 의해서 또한 그것이 통증으로 바뀌게 되는 이러한 이야기를 여기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각 자체가, 통증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스파이널 코드에서 작동을 하고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와일드 다이나믹 레인지 뉴런은 모든 감각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라미나층을 조금 더, 렉시드 층판을 조금 더 우리가 확인을 조금 더 해보면, 우리가 1층부터 4층까지는 감각의 정보가 들어오고, 5층과 6층에서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프로프로셉션의 정보들이 이렇게 들어오더라라고 이야기하고, 7층에 있어서는 스핀들이라든지 미드브레인이나 세레벨룸으로 들어가는 정보들이 여기서 놓여져 있더라. 8층부터 9층까지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터죠. 모터의 정보가 올라오고, 10층에 있어서는 우리가 중간으로 센트럴 캐널 중간을 형성하는 이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1층부터 6층까지는 감각의 정보가 들어오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7층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율신경계 정보라든지 손해 정보, 클라크 핵이죠. 클라크 핵. 요게 7층에 이거 손해와 연결되어 있죠. 9층과 8층과 9층은 우리가 모터와 운동과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통증과 연결이 되어 있는 또한 그런 것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라미나 2층이죠. 2층에 C 파이버, 그렇죠? C 파이버가 여기 놓여져 있고,
물론 A 델타 5도 이렇게 들어오지만은 5층하고 6층에서 A 델타 5로 또한 놓여져 있게 되고, 또한 이것은 여기에 있는 핵은 WDR 유론에 의해서 통증이 전달되고, 여기에서는 2층에 있는 SG 섬유와 핵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통증과 연결이 되더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통증을 느끼고 여기에도 통증을 느끼니까 페인의 샌드위치, 통증을 좀 더 많이 느끼게 하는 스파이널 코드 레벨, 척수 레벨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또 마찬가지로 또한 이야기가 여기에서도 나오고 있죠. 여기가 SG, 2층에 있는 SG 성분입니다. SG 세포죠. 그리고 WDR 유런이 여기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샌드위치처럼 놓여져 있고, 그리고 위아래로 서로 연결해주는, 통증을 연결하면 리사우어 트랙이 이렇게 스파이널 코드 레벨에서 보여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스파이노 살라믹 트랙이 반대로 넘어가는 이러한 경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아래의 경로를 보게 되면은 여기에 어떠한 통증에 불을 갖다 대었다 그러면 들어와서 스파이노살라믹 트랙 2층에서 연접을 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대뇌와 연결이 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이것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경로를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를 근육 쪽에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한다면은 근육 쪽에 통증이 발생이 되었다. 근육에 통증이 발생이 되었으면 근육의 통증에 의해서 신경이 근육의 과도한 수축에 의해서 내려오는 신경 쪽에서 이렇게 압박에 의해서 근육에 허혈성 통증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게 과도한 수축을 일으키게 되겠죠. 과도한 수축을 일으키게 되니까 이로 인해서 과흥분도 발생이 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근육에서 내려와서 이 신경 자체 위쪽에 있는 근육이 예를 들어서 어퍼 트라페지우스에 통증이 발생이 되었다. 이게 왜 통증이 발생이 되었냐, 그 원인을 한번 보게 되면은 이 어퍼 트라페지우스를 지배하는 어세서리 널브 있죠. 어세서리 널브 11번 어세서리 널브가 내려와 가지고 어퍼 트라페지우스를 지배를 하고 있는데 11번 뇌신경입니다. 근데 그 위에 있는 SCM 쪽에서 과도한 수축을 하고 있으면 이 어세서리 널브 쪽에서 포착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신경을 꽉 누르게 된다 이 말이죠. 꽉 누르게 된다면은 이쪽에 있는 요 누르게 되는 동시에 여기에서는 무슨 일들이 벌어지냐면 브레디키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비가 됩니다. 신경 쪽으로. 분비가 된다면 이 브레디키닌이 쭉 내려와서 이쪽에 어퍼 트라페지우스에 과흥분을 시키게 됩니다. 이 과흥분을 시키게 된다면은 이 어퍼 트라페지우스 자체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동맥이 들어와서 정맥에 의해서 흘러나가야 되는데 요 과흥분에 통해서 이쪽에 있는 정맥이 흘러나가지 못하고 꽉 차여져 있는 허혈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혈액이 이렇게 순환하지 않는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정맥혈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이러한 상태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축이 꽉 되어져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것을 병적 등척성 수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병적 등척성 수축은 이 어퍼 트라페지우스를 치료한다고 하더라도 이거 자체의 원인은 치료가 되는 게 아니겠죠. 요거를 치료하려면은 SCM 자체를 이쪽으로 포착되어 있는 요 SCM 자체를 풀어줘야 여기에서 내려오는 브레디키닌의 호르몬 자체의 분비를 감소시켜서 과흥분을 막게 되는 이러한 치료가 될 수가 있겠죠. 이것이 우리가 병적 등척성 수축인데 대부분 어디에서 일어나냐면은 몸에 있어서
메디알 쪽에 있는 근육들, 그러니까 그 지지 근육들, 우리의 몸을 지지하는 어퍼 트라페지우스라든지 우리가 척추 기립근이라든지 쿼드라투스 룸보름이라든지 메디알 쪽에 잡혀 있는 근육들은 거의 병적 등척 성수축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자체의 타겟 머슬인 통증이 발생이 되는 타겟 머슬을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말초신경 경로에 따라서 그 경로에 포착이 되어 있는 그 위쪽의 근육을 치료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따라 내려올 때 우리가 자율신경성 통증도 발생이 됩니다. 자율신경성 통증이 발생이 되는데 이 자율신경성은 어디에 놓여져 있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것은 우리가 척수 쪽에서 보게 되면은 척수 쪽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금방 했던 거를 다시 플러스 섹션보다는 플러스 그렇죠. 여기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신경을 볼 때 이렇게 놓여져 있는 요 경로가 자율신경의 경로입니다. 요 경로가 자율신경의 경로인데 자세히 이렇게 놓여져 있는 요 경로가 자율신경의 경로입니다. 그래서 요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요 뼈를 위에 한번 얹어 보면은 자율신경 경로가 이렇게 놓여 있죠. 그래서 우리가 스피노스 프로세스에서 우리가 트랜스버스 프로세스까지 이렇게 붙어 있는 요 근육 밑에 우리 자율신경의 경로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붙어 있는. 이게 멀티피디스의 근육이죠. 멀티피디스의 근육입니다. 그래서 이 멀티피디스 다혈근 쪽에서 척수신경의 다혈근에서 이 뒷가지를 포착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 자율신경성 통증이 발생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다혈근 멀티피디스 쪽을 치료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양상은 어떠한 양상이 나타나는 거냐면 저녁이라든지 아침에 좀 더 통증이 심해지고 그리고 어떠한 다양한 증세 그러니까 서비칼부터 우리가 요 자율신경 자체는 우리가 보듯이 원래 자율신경이 T 코드와 L 코드에서 자율신경이 나오지만 이 교감신경절 자체는 서비칼부터 룸바까지 S 코드까지 전부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전부 다 연결되어 있죠. 원래는 T 코드하고 L 코드 사이에서만 자율신경이 나오지만 요 교감신경절 자체는 교감신경은 T에서 L에서 나오지만은 이 교감신경절 자체는 C에서 L 코드까지 전부 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내가 허리가 아픈 자율신경성 통증이 발생이 되었다 하더라도 여기서 나오는 루트의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지만 자율신경은 요 위에서 이상이 생겨서 연결이 되어서 요 밑에까지 나타날 수 있는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한 이러한 스펙트럼을 보여줄 수 있다.